그 촬영장에 또 도착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육아서를 200권이나 독파하신, 맞죠? 맞죠? 분석하신 작가님을 만난다고. 200권 분석하셨으면은 완전 박사님 아니에요? 육아 박사? 그죠? 근데 원래 이론으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실전에 약할 수도 있어. 또 실전에 약할 수도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앉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만난다고 해가지고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거든요. 근데 되게 인터넷 사진이랑 되게 다르신데. 사진이랑 되게 다르신데 약간. 되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보고 되게 애기 얼굴이다, 동안이시다 생각했는데 아니 그만할게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아들과 딸이 똑같이 교육받고 취업해서 똑같이 능력을 발휘한다고 해도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그게 저는 출산하고 나서인 것 같아요. 육아에 갇히면서 인생이 완전 달라지죠.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데. 여성들은 뭐 죽는 거죠. 그렇죠. 삶이 없어지는 거죠. 네네. 그거를 굉장한 불평등으로 인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육아라는 것이 좀 숭고한 의미가 많이 붙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불평등이라는 것을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엄마답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불평등한 모습인데 이 사회 구조가 바뀌어져야 된다 그러면 많은 여성분들도 그 댓글, 너튜브 같은 데 그 영상이 올라오면 댓글이 아니 뭐 그렇게 서로 가정이 이렇게 힘내는 거지 왜 그런 것도 꼬투리를 잡느냐. 남편은 열심히 일하고 나는 집에서 아이 열심히 육아해가지고 두 기둥이 집을 지탱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러면서 왜 너 같은 불평불만 투덜이 때문에 저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는 육아를 이제 재밌게 하고 있는데 자꾸 나를 왜 피해자로 만드느냐. 그 이야기를 여성들도 많이 합니다. 여성들도.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냐면 두 기둥은 맞는데 보상이 너무 다른 거죠. 보상. 저는 오찬호라는 사람은 사회에서 자기 브랜드를 가지기 시작을 하고 네. 직장이나 치면 뭐 차장, 대리, 부장을 승진하고 네. 하는 건데 근데 제 아내는 이제 뭐 블럭의 달인이 되는 거죠. 그냥 정리정돈의 달인 되고 받아쓰기 선생님이 되어 있는 거죠. 그거는 같은 보상이 아니죠. 여성이 굉장히 결혼과 출산과 동시에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보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육아서라든가 혹은 기존의 좀 따뜻한 양육론은 네. 괜찮아. 야 세상에 아이 육아하는 것만큼 보람찬 일이 어딨어.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또 그거 듣고 있으면 또 갑자기 아이가 말이 터지면 뿌듯해. 내가 지난 30개월 동안 어떤 불평등이 있었는지 모르고 막 역시 동화책을 내가 정말 잘 읽어준 거야. 그러면서 딴 집을 욕하죠. 아유 저 엄마는 자기 돈 또 골랐다 그러면서 저기 일하고 있으니까 아이가 말이야 말이 늦지. 이러면서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진짜. 지금 벌써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 스태프들부터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 스태프들부터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제가 무수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무수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많이 했던 실험이 하나 있는데 네. 20살의 김나영 씨가 봤을 때와 지금의 김나영 씨가 보았을 때 네. 요걸 보고 어떤 감정이 이렇게 감정이 들까? 뭐 20살 때는
봤을 때 별로 크게 관심 없을 것 같고 지금은 고되겠다. 힘들겠다. 제가 90년대 말이라든가 혹은 제가 강연을 하던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화목한 가정, 어떤 집안의 소중한 존재 혹은 뭐 자기 역할에 충실한 사람, 충만한 감정으로 네. 설명하는 경향이 남녀에 상관없이 있었어요. 9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2010년대 이후로 이제 이런 조사를 해보면 되게 막 놀라운 단어들이 막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팔자 좋네. 팔자 좋네라고 나오는 팔자 좋네요. 나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뭔가 혜택받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것도 나오고, 내가 몇 년 후에 저 모습이 되는 것은 난 결코 있어서는 안 돼. 결혼하면 내 인생은 끝장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결혼이라는 것이 진짜 깊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추세가 결국은 결혼이라든가 출산이라는 것이 아주 옛날 이야기처럼 되어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경우 10%에 불과합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남편과 아내로 살아온 인생. 이 삶을 행복이라 여겼는데 이제 여성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떠받쳐온 하나의 축이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이제 인류가 그 침팬지하고의 공통 조상에서 서로 나누어진 이후로 인류가 살았던 환경은 그렇게 풍족한 환경이라고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사실 좀 건조한 사바나 지역, 초원 지역에서 좀 많이 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동도 많이 해야 되고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 키우는 데서도 좀 어려움이 많았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짝동맹이 생기게 됩니다. 즉 남성과 여성이 오랫동안 힘을 합쳐서 아이를 키워야 아이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최초의 사회적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진화적인 의미에서는 남성과 여성은요, 협력을 했습니다. 이 수많은 유인원 중에 거의 유일해요. 정서적으로도 아주 오랫동안 의지하면서 부부라고 하는 독특한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하거든요. 자연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집안일, 집 밖의 일, 이거 나눠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 같은 일이었어요. 수렵 채집 사회에서 수렵은 좋은 직업이고 채집은 나쁜 직업이고 이런 식의 기준이 있었을 리 없어요. 다만 각각의 여건에서 가장 최대화된 생산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로 적절하게 분업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유리한 전략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산업혁명 이후에 이 남성들이 이제 일을 하던 이 직장이 위치가 바뀝니다. 공장이나 회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금전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이 이제 기존에 좀 하고 있었던 가사 일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보수가 지급이 되지 않으니까 마치 이 일은 좋은 일, 바람직한 일, 그리고 그것은 남성들이 독점하는 일처럼 되어버린 거죠. 네,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 내가 왜 희생을 해야 돼? 사회 제도가 도대체 뭔데?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결혼에 대한 관념이 많이 달라졌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고 뭐 불평등에 관한 얘기가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얻어야 되는데 결혼을 하지 않는 게 하나의 선택지가 되면 결혼한 비혼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저 결혼 선택해놓고 불평등하다고 막 이렇게 화를 내면 모르고 결혼했냐 그거. 그래서 어떤 결혼이라는 걸 선택을 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자기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어디 가서 그러니까 같은 여성들끼리도 이제 일종의 보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역설적으로 더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역할에. 내가 더 아이를 완벽하게 육아를 하겠다. 그게 이제 어떤 걸로 나누면 이제 경력 단절로 이어진다든가. 내가 이거 일하면서 그렇게 못 하거든요. 내가 이제 반드시 아이를
공부 잘하고 좀 유명한 아이를 똑똑한 아이로 길러내야 되겠다는 어떤 집착 이런 걸로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차가워지는 거죠. 굉장히 차가워지는 거죠.